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주변에 보면 위염, 장염, 방광염 등 염증으로 인한 질환들이 많은데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뉘앙스를 들으니 염증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나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염증이 나쁜 게 아닌가요? 염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염증과 염증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쿡쿡, 꾹꾹. 염증에 대한 오해와 지식. 첫 번째, 사람들은 염증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염증은 면역 반응에 의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위가 붓고 붉어지고 통증과 열감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증을 싫어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염, 위염, 방광염, 관절염, 구내염, 그리고 갑상선염, 간염, 피부염, 질염, 크론병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 때문에 염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두 번째는 약으로 염증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소염 진통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며 빠르고 효과적으로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염증을 모두 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염증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염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염증이 생기고 없어지는 원리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소염 진통제로 무조건 염증을 없애기보다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염증이 왜 생기는 걸까? 두 번째,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 것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염증이 생기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신체의 세포는 매일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손상을 매일 고쳐가면서 사용하죠. 세포를 고칠 때는 필요한 것이 영양과 산소인데 손상을 받으면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혈액 내 영양 밀도가 낮거나 그리고 손상의 정도가 크다면 세포는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얻기 위해서 세포 주변 혈관을 확장시켜서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더 공급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면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발생하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염증은 세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면역 반응입니다. 이런 염증을 통증이 싫다는 이유로 약으로 무조건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를 쓰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통증이 줄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세포에게 필요한 영양과 산소의 공급은 제한되죠. 약기운이 있을 때는 혈관이 수축되지만 약기운이 떨어지면 세포는 살기 위해서 회복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얻기 위해 다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럼 통증이 다시 시작되겠죠? 이런 통증을 멈추기 위해서 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결국 만성염증이 되고 맙니다. 만성염증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만성염증이 되는 것은 세포의 조직이 손상을 입었다는 증거이며 이에 따라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다양한 대사증후군이 유발되고 심지어는 심혈관계 질환과 암까지 발생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럼 염증 때문에 아파도 약을 먹지 말고 견뎌야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픈데도 약을 먹지 않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예를 들어서 발목을 삐었다는 것은 염좌라고 하는데 갑자기 발목이 퉁퉁 붓죠. 손상된 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영양과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대 주변의 혈관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때 차가운 수건으로 마사지하면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통증이 줄어들면 침, 뜸, 따뜻한 수건을 마사지를 하거나 파스를 붙여서 혈관의 확장 없이도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합니다. 바로 증상치료와 원인치료를 함께하는 것이죠. 염증이 생겼을 때 증상 치료와 원인 치료를 균형 있게 잘해야 한다는 말씀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염증이 생겼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염증 관리를 위한 6가지 활동을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동물들은 상처를 입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수면 과정에서 치유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프거나 피곤하면 푹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아무리 영양과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어도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회복되지 않은 세포는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는 피로와 컨디션의 난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균형된 영양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 먹고 푹 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보수하는 재료가 영양이기 때문이죠. 평소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균형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증가한 상태에서 영양 밀도를 높인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소화불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증가하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위와 장 기능도 떨어져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영양가 높고 소화가 쉬운 죽이나 영양 쉐이크를 드시는 것이 세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수분 공급입니다. 혈액 내 영양과 산소는 물에 용해되어서 혈관벽과 세포벽을 통과해서 세포에게 공급됩니다. 그런데 혈액 내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묽은 죽과 뻑뻑한 죽 중에서 어느 쪽이 혈관벽과 세포벽을 잘 통과할까요? 세포에게 영양과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액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1.5리터 내외의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체내의 소금의 농도입니다. 체내 소금의 농도가 낮으면 수분이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죠. 이는 혈액의 염도가 0.9%를 유지하려는 항상성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 같은 물도 마시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영상의 링크를 남겨둘 테니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즉 몸이 전투 상태에 돌입하죠. 이럴 경우 몸은 소화, 흡수, 세포의 치유 기능을 최소화하고 모든 혈액을 근육에 집중하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당연히 근육도 경직되겠죠. 이런 상태가 잠깐이면 괜찮지만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손상에 필요한 영양소 획득과 공급에 제한이 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자주 풀어주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얼굴이 굳어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스트레스 반대되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소리 내어서 웃어주고 그리고 심호흡을 해주면 신체가 스트레스 상황이 끝났다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소화, 흡수, 세포 치유의 정상적인 대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만 관리입니다. 비만 조직에는 7가지 이상의 다양한 염증 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신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손상시키죠. 세포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증 물질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불을 붙일 때 산소가 필요하듯 세포가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산소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즉 산소가 없으면 세포들은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소를 사용하고 나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이 이산화탄소를 산소가 다시 결합해서 폐로 배출시켜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소는 에너지 대사를 하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 또는 단순호흡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식호흡 또는 단순호흡이 좋지만 연습 없이는 쉽지 않죠. 따라서 쉬운 심호흡을 자주 해주세요. 적어도 50분마다 팔을 뒤로 움직이면서 가슴을 열고 심호흡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요.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염증은 세포에게 적절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생긴다.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둘째, 염증은 증상과 치료를 균형 있게 진행해야 된다. 증상만 치료하다 보면 만성염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염증을 관리하는 6가지 방법 잘 살펴보시고 실천하시면 염증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